코스트부터 이제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드워프 네. 연금술사 출격으로 대지의 정수 한 장을 손에 넣고요. 진화 시 내 덱에서 대지의 미수를 가진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덱에서 서치를 해주는 카드죠. 자, 그리고 대지의 정수는 1코스트 마법진인데 능력은 딱히 없고 그냥 대지의 인장을 발동시키기 위한 그런 약간 준비 단계 1코스트 네. 마법진이죠. 아무 효과 없어요. 설명해 주시고 계시네. 일단 드워프 연금술사는 추종대 나가면서 대제 정수도 가져온다는 게 좋고 일단 진화 효과도 되게 좋아요. 덱에 있는 압축하면서 대제 빛을 가든 카드 중에 뭐 이뎀 주는 것도 있고 뭐 드론도 소멸시키는 것도 있고 좋은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 카드는 한 최소 4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보통 비술 위치다 하는 덱에는 기본적으로 꽉꽉 들어가죠. 예. 네네, 좀 기다립시다. 네. 3pp 대지의 인장. 골렘 소환. 얘가 나와서 그거를 보통 안 쓰죠. 이제 드워프 연금술사를 네. 그냥 2코스트 2로 좀 더 이른 시간을 내면서 대지의 정수 한 장이라는 그 전초 단계인 거, 그 대지의 인장, 대지의 정수 한 장 가져오면서 이제 진화를 했을 경우에 덱에서 이제 또 가져오기 때문에 네네, 양심 맞아요. 있죠. 누구처럼 이제 4사 되면서 1코스트 네, 1대비 네. 가져오지 않고 맞아. 네. 걔가 왜 4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나면서 3-3 되면서 네네. 그 대지의 미술 카드를 이제 효과가 서치해주죠. 있으니까 네. 네네. 크죠. 비술의 멀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게 대지의 비술을 이제 덱에서 뽑아오기 때문에 없는 걸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덱 압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맞아요. 네네. 덱에서 대지의 비술을 뽑아오는 서칭 옵션이 있어서 가끔씩 대지의 비술을 정말 극소수로 쓰는 맞아요. 이상한 덱도 나오더라고요. 초월이체 빗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종종. 맞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드릴 점수는 저는 4점 줄게요. 4점에서 4냐 4.5냐 생각하는데 저도 4점? 저는 4점 줄게요. 저도 4점. 저도 4점 줄게요. 4.5점 주셨는데 에크님은 뭐 4.5점도 줄만하죠. 확실히 가능한 게 말씀을 잘 네. 해주고 계시네요. 얘가 그냥 비술 컨셉이 아니라 그냥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만난 케이스인데 그냥 막 도로시덱에 이거 쓰면서 막 미친놈도 있었어요. 이거 쓰면서 그냥 대지의 인장 터트리면서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카드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포텐셜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맞아. 변성술 소멸로 쓰려고 이거 놓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들도 맞아요. 있어요. 넘어갑시다, 네, 이제. 넘어가요. 좋은 카드다, 확실히. 네네. 자, 이제, 마나리아 마법사 크레이그, 2코스트, EPP의 22. 굉장히 준수한 동체압의 출격 효과로 내 손에 있는 주문 증폭을 가진 추종자 한 장의 주문 증폭을 2회 발동시킵니다. 2회. 1회도 아니고 2회. 자. 일단 스탯 굉장히 좋죠, 2코스트 2에. 출격 데미지 주는 추종자. 그러게. 그런 상상을 했어야 될 텐 말이죠. 일단 손에 있는 주문 증폭 카드 한 장을 2회 발동시키죠. 1회도 아니고. 이거는 일단 너무 좋은데. 그냥 준수한 스탯의 카드에 웬만한 그 주문 증폭 추종자들 뭐 오글러부터 시작해서 칼날술사 그리고 뭐 에밀을 또 2번 줄여서 사실상 그렇죠. 0코스트 2. 맞아요. 그렇게 0코 따지자면 2도 그렇게 볼 수 맞고. 있죠. 에밀 줄여도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도로시도 2번 줄일 수 있고 그냥 주문 증폭 효과가 달린 추종자를 2번 줄인다. 얘가 필드에 나가면서 2번을 줄인다.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도로시를 줄이는 경우죠. 그렇죠. 보통 얼리 게임에 패 이제 그 지게빗 크레이그 도로시 들고 딱 시작하면은 1코스트에 지게빗 쓰고 2코스트에 도로시 줄이고 그래,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에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얘까지는 봐줄 수 있어. 정말 한 150보 봐줘서 얘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은 이 카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만 얘기를 네네. 해봅시다. 일단 이 카드만 네네. 얘기하죠. 일단
얘만 놓고 봤을 때 얘도 정말 사실 좋은 점수를 줘야 돼요. 이 코스트에 부담 없이 내면서 효과가 사실 굉장히 좋아. 그리고 그래 얘가 2일로 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2일로 해도 사실 굉장히 좋죠. 이게 뭐 엔젤릭 스나이프의 다른 카드에 끊긴다고 봐도 얘가 굉장히 좋은 카드고 이거는 맞아. 그래도 하나를 줄이는 거죠, 얘는. 막 다 줄이는 게 아니라 패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콕 집어서 너를 줄인다 하는 생각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닥칠 카드들이 얘보다 사귄 카드 많아서 얘에 무턱대고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낮은 3점, 그냥 스탠다드한 카드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카드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효과이기도 하고 해서 4점 주셨는데 저도 4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4점, 4.5점 생각하다가 저도 4점 4점 줄게요. 줄게요. 네네. 더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4점 줄게요. 네네. 그럼 4점 주면서 크레이그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아, 크레이그를 왜 4점을 줬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신비의 탐구자 클락. 출격 내 손에 있는 주문 증폭을 가진 모든 추종자의 주문 증폭을 2회 발동합니다. 모든이에요. 모든이라고. 예. 예, 클락이 영정인 이유. 포일로 3장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포일로 1장밖에 없고요. 포일이 3장이 있기 때문에 영정이라고 하시네요. 예. 클락이 나왔죠. 아, 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새끼를. 예. 일단 이 카드는 클락은 네네. 내 손에 주문 증폭을 가진 추종자가 영장일 때는 확실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쵸. 볼 때는 한 장일 때부터 평타예요. 한 장이 평타고, 네, 3pp 네. 이상 평타? 그렇죠. 3pp 맞죠. 이상 평타인데 근데 되게 넣기에는 3pp 이상 아무 효과 없는 거는 잘 안 넣죠. 그냥 네, 스탯은 그냥 말 그대로 네, 네, 준수하다. 네. 근데 스탯 이제 준수한데, 플러스 알파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 장, 제가 볼 때는 한 장 줄일 때가 약간, 그리고 두 장부터는 얘가 미쳤어요. 그렇죠. 이 카드가 이제 한 장 줄여도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뭐라도 줄일 수 있으면 사실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2장 줄이면 5.0 이상이고 3장 줄이면 예, 여기서 이제 2만 줄임. 아니, 말을 그냥 여기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들 네네. 많이 당해보셨을 텐데 1턴에 막 인사이트 쓰고 2턴에 골렘 같은 거 소환한 다음에 3턴에 클락 내면서 에밀 막 이렇게 소환하면 3턴인데 이미 필드에 막 상대 추종자 4장 있는데 이거는 못 막아요. 그냥 그래서 막을 엘프 수 같은 있는 덱이 경우에는 그럼 좋아 없어요. 죽죠. 그리고 맞아요. 패에 있는 이제 얘가 나오면 사실 그 턴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턴에는 에밀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 네. 얘 클락이 나온 턴은 사실 3코스트 2, 3에 많이 쳐봤자 2인데 아 이렇게 해봐도 무섭네. 근데 그 이제 다음에 4턴, 5턴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게임이 이제 까마득해진다. 도로시가 있을 맞아요. 경우에 이제 5턴에 나오고 막 난리 나죠. 얘 클락이 나오면 이제 장막을 열고 미래를 봤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봐도 돼요. 5점 줘야 돼요. 얘는 네, 사기를 칠 수 저도 있어요. 5점 줄게요. 네네. 얘는 너무 좋을 때가 많아서 약간 도로시랑 비슷한데 도로시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도로시 낸 다음에 5장 뽑아서 그 5장을 줄이는데 주시자나 에메 칼라슈사 이런 게 그냥 같이 나오니까 난 이게 도로시도 막을 수가 없는 무서워요. 거거든요. 필드가 너무 많이 깔려가지고. 네네. 근데 그렇죠. 예. 클락은 그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추종자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낮은 코스트에는 광역기가 없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쳐가지고 교환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져야 돼요. 그렇게 나오면.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주문증폭 포텐셜이 있기 추종자들, 때문에 예, 주문증폭 추종자들이 이제 효과를 받아서 얼리 게임에 나오기 위해서는 주문증폭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네, 전체적으로 패에 있는 모든 주문증폭 추종자들의 효과를 발동을 시켜주면서 2, 3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다라는 거를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드릴게요. 네, 5점 받고 넘어갈게요. 자, 에라스무스의 미소를 3코스트의 주문인데 상대방이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피해를 5 주고요. 이넨스 9코스트 효과로 피해를 입히는 대신에 네, 대소환사 에라스무스 하나를 전장에 소환해 줍니다. 얘가 약간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저희가 얘기했던 전설인데 네, 그 8코스트 전설 카드고 5, 6 매 턴의 종료에 상대방이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5 데미지를 주는 그런 카드고요. 네, 진화했을 경우에는 7, 8이 되는 대신에 7, 8이 되면서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7 데미지가 들어가죠. 진화를 하면 만약에 걔를 네. 예, 일단 약간 본체는 못 치는 약간 옆 예, 동네 라그나로스랑 비슷한데 예, 곧 명예의 전당으로 떠나시는 예, 본체를 예, 못 친다는 게 좀 크고 일단 리더 스킨으로도 있죠.
잘 그렇죠. 안 쓰이지만 그렇죠. 많이 안 그리고 쓰이지만 리더 스킬로도 있는 카드를 그런 친구. 평가하자면 3pp에 5데미지는 효과 되게 괜찮은 효과예요. 맞아요, 맞아요. 암살술이 4데미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굳이 꼽자면, 그러니까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5데미지란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막 디메리트는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필드에 추종자가 하나 내지 두 개일 텐데 하나일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맞아. 그 탄환 무슨 뭐 한 꽤 긴 거 있었는데 이름이 그 3데미지 중립에게 5데미지 아니었나? 6데미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중립에게 5데미지인데 맹렬한 무슨 탄환이었는데, 예, 그것도 하여튼 데미지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얘는 확실히 데미지가 좋아요. 얘가 좀 맞아요. 이상적이게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언제냐면은 3코스트의 상대방이 고엘로 사기를 쳐서 고엘이 4, 5로 나와요. 그리고 걔를 내가 이제 에라스무스의 비수를 5데미지 주면서 자를 수 있어. 약간 그런 경우. 예,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약간 그런 경우를 맞아요. 대신 굳이. 무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한 네네. 마리만 남기고 쓰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마녀의 네. 뇌격도 3코스트 4데미지, 그리고 진화한 추종자가 있다면 한 장 드로우까지 있는 그런 카드도 있죠. 보통 그러니까 3코스트의 그 제압기라고 하면은 4데미지나 약간 그건 그 플러스 알파로 따는 게 달려 있는데 얘는 3코스트의 무작이긴 한데 5데미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수하게 데미지 측면에서 봐서는 확실히 성능이 좀 많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초월이치가 쓰는 거를 저도 좀 보긴 봤고요. 저도 초월이치에 써봤는데 뭐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굳이 얘가 데미지를 주는 것도 있는데 이넨스 효과로 9코스트에 또 에라스무스가 나오기 때문에 걔가 효과를 쓰면서 추종자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긴 합니다. 좀 굉장히 늦은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죠. 예, 이런 음, 걸, 예, 다 합쳐야 되는데 다 솔직히 다 끌어봐도 그렇게 저희가 맞아요. 열심히 포장을 했어요. 정말 이 카드 막 데미지 정말 세고 9코스트 에라스무스 나와서 본체 치면서 무작위 하나 5데미지, 진화했을 때 7데미지, 저희가 또 이제 나머지 3코스트에 다른 거 뭐 제거 스펠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높은 데미지 다 포장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런 걸 전부 끌어 모은다고 쳐도 많이 안 쓰죠. 다들 아실 네, 거예요. 많이 안 일단 써요. 에라스무스 자체가 별로 안 좋고 네네. 그렇게 많이 쓰이는 카드도 아니고 이것도 무작위 5데미지는 꽤 쓸만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3점 정도인 것 같아요. 합쳐가지고. 네, 그냥 스탠다드한 데미지 높은 제압기 정도 위치가 네, 쓸만한. 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네, 네, 퇴마의 술법 나왔네요. 3코스트의 주문이고요. 비용이 3 이하인 상대방 추종자를 하나 파괴할 수 있는데 얘도 이넨스가 달려있죠. 강화 5코스트로 비용이 3 이하인 추종자 대신 상대방 추종자 혹은 마법진 하나를 파괴할 수 있어요. 네. 네, 약간 처형, 그렇죠. OPP 처형이 어레인지 버전인데 그 처형은 그 OPP의 추종자 혹은 상대방의 마법진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아까 그 뭐 그 엘프의 뿌리라고 그거랑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얘가 이제 원래 OPP인데 이제 3PP로 썼을 경우에 그냥 3 이하인 상대방 추종자 하나를 파괴한다. 그리고 강화했을 네. 경우에는 그냥 하나를 또 마법진까지 포함해서 파괴한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압기. 네네. 일단 대놓고 처형보다 좋죠. 네네. 처형보다 음, 유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는 면에서는 네,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네, 네. 네네네. 처형보다는 무조건 좋은 카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걔랑 비교를 하자면 얘가 좀 더 낫다. 그리고 네. 확실히 나쁘지 않은 제압기다. 인데 저희한테는 죽음의 무도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얘가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그냥 에라스무스를 쓸 바에 그냥 네. 얘 써서 하나 제거하고 일단 그리고 넘어갑시다. 비용이 3 이하인 상대방 추종자 하나를 파괴한다는 게 그냥 막 체력 3 이하 이런 거 파괴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야, 그건 사실 근데 상황을 좀 봐야 돼. 체력이 3 네. 이하에 남으면 그냥 뭐 하나 들이받고 걔한테 써도, 좀 코스트 높은 맞아. 걔한테 써도 되는 거라 조금 그거는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근데 약간 활용도가 다르긴 한데. 네네. 맞아요. 고엘한테도 쓸 수 있고 메모장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힘을 합치는 바람이 있죠. 맞아. 요새 휘몰아치는 바람 한 장 정도 커스텀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라스무스 쓸 바에 얘를 쓰고 얘를 쓸 바에 또 네. 다른 걸 쓰기 때문에
한 3.5점? 예, 3점보다 그런 것 아주 같아요. 약간 나은 3.5점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제압, 나쁘지 않은 제압기다라고 마무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영생의 마녀 나왔습니다. 4코스트 3, 4의 팔로우에 출격 효과로 내 리더가 입는 피해가 0이 되고요. 이 추종자가 전장을 벗어날 때 이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부터 잡으란 거예요. 본체에 데미지를 넣고 싶으면 네. 얘한테 수호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얘를 잡기 전에는 본체 데미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약간 옆 동네 그 왜 살아 움직이는 갑옷과 얼음방패 뭐 그런 거 이상하게 조금 습관놓고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얘를 또 이제 약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얘가 체력이 2가 남아서 3, 2의 경우에 관통의 룬을 썼으면 어떻게 순서대로 데미지가 들어가느냐, 이거 조금 궁금하신 분 있는데, 관통의 룬을 얘한테 써서 얘를 잡는다 그러면 일단 얘가 죽기 때문에 효과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관통의 룬 이 데미지가 본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제 중무 같은 것도 똑같죠. 네, 같은 원리로 중무 맞아도 얘가 먼저 필드에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진 다음에 본체에 이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런 맞아요. 메커니즘으로 이 카드가 굴러가죠. 은근히 얘가 나왔을 때 많이 쓰진 않는데, 얘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이게 심기를 거스르는 카드는 맞아요. 얘부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 그 유니코랑 약간 비슷한 것처럼 본체를 보호해 주는데 추종자라는 것 자체가 좋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대지의 인장을 쓰면서 비술 위치에 그 하나 쓰면서 대지 인장 하나 쓰면서 4pp에 2, 5 그리고 본체의 체력을 5 회복시키는 카드가 있는데, 약간 뭐 걔랑 포지션이 겹치긴 하죠. 예, 서로 약간 활용 그런 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약간 포지션 자체는 겹치기 때문에 걔랑 좀 놓고 봐야 되고, 그렇죠. 아예 악마의 폭풍도 막아주긴 하네. 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고, 투픽에서 위치를 웬만하면은 안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투픽에서 만약에 위치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된다, 아니면 투픽에서 위치를 하시는 변태분들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투픽에서 얘가 나왔을 경우에 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본체 데미지를 주기 위해선 얘를 잡아야 되고. 네. 투픽에서 괜찮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카드가 다른 거에 밀린다 뿐이지, 사실 얘만 놓고 봤을 때는 구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필드 싸움은 사실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간 위치가 여러 가지 그런 컨셉을 짜 맞추면서 뭐 본체의 체력을 지키고 그런 위치의 컨셉인 걸 감안을 해서 3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3점인 것 같아요. 이견이 없죠, 이거. 스탠다드는 위치의 표본 어느 정도, 근데 나왔을 때 확실히 기분을 거스를 수 있어. 상대방의 맞아. 그런 심기를. 네, 그렇게 해서 나쁜 카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맞아요. 얘기하면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회로 아, 나왔네요. 자, 네. 4코스트 데미지인데요. 상대방 추종자 하나에게 피해를 2 주면서 상대방 리더에게 피해를 2 줍니다. 그리고 내 추종자가 진화했을 때 이 카드의 비용이 2로 돼요. 1 아니에요. 패시됐기 때문에 이 카드가 2 네, 데미지 되기 2로 때문에. 되죠. 그렇죠. 이게 꽤 크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막 그래도 세다, 셀 것이다 라고 저희가 사실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템프 위치가 그래도 1티어다, 뭐 그래도 랩이 관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써보니까 레관홍을 못해서 어느 정도 필드를 정리를 못하죠? 실제로 저도 좀 써보니까 이게 체감이, 이게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렇죠. 아니, 이게 지나기 전에도 템포이치가 봄인 건 알았잖아요. 그렇긴 한데, 몰랐던 것처럼 그래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예, 맞아요. 템포이치 막상. 어차피 네네. 지금도 겨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통은 1코와 2코의 차이가 뭐냐면 솔직히 1코면 그냥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게 템포이치에는 그 주문 증폭으로 추종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카드가 많아서 그냥 네네. 관통에는 1코? 와 이거 공짜네. 어차피 난 이 추종자 낼 거니까 하면서 막 쓰면 되는데 네. 이게 2코스트라서 그리고 관통의 이 핸드 있을 때 진화를 해야지 2코인 건데 막 네네. 그냥 4코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엄청 나쁘거든요. 그렇죠. 좀 무섭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체감이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5점짜리 카드였는데 그렇죠. 요새는 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확실히. 깎였죠. 네, 이 코스가 됐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후공일 경우에 레비를 내면서 레비, 진화, 그리고 네, 관통일은 딱 여기까지죠. 그래서 많이 지워도 네. 2개 정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아쉽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 코스트로 그래도- 너프 먹은 이 시점에서 뭐 네. 악마의 공습도 4코스트 3데미지라서 좀 많이 무거운 카드라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카드였죠. 근데 그런데 이제 관통일은 2코스트가 됐고 무거워졌고 악마의 공습은 이제 슬슬 이제 정말 빼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세 줄 요약을 하면 네, 관통일운이 원래 1코였죠. 관통일운이 원래 1코스트여서 악공이 그 플러스 알파로 좀 무거워도 그러면서 1코스 던지면서 4코스 3데미지 더 주는 거였는데 얘가 무거워졌죠. 이제 얘가 네. 이제 관통일운이 석자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버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좀 계속 아쉽다. 조금 좀 체감해 보니 조금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카드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이거 안 쓰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래도 쓸 거예요. 그래도 3장 쓸 건데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이 코스트에 추종자 하나에 2 데미지 플러스 이게 본체에도 2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본체에 번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트로 까여도 그래도 좋은 카드다. 그래도 못 쓸 카드는 아니고 오히려 좀 그래도 쓴다. 4.5점 줄게요. 원래는 5점을 주려고 했는데 저는 한 4점인 것 같아요. 4점. 꽤 체감이 많이 돼가지고 네네. 4점 정도 줄게요. 네, 4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네네. 스코어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주시자. 5코스트에 3, 4. 를 자랑하는 추종자고요. 간단해요. 정말 심플해요. 주문증포로 비용 마이너스 1이에요. 패에 이 카드가 있을 때 주문증포 주문을 하나 썼다. 그러면 4코스트가 되는 거고요. 크레이그로 얘를 줄인다. 그럼 3코스트로 3, 4가 되는 거고요. 5번 줄인다. 0코스트로 3, 4가 나가는 거예요. 보통 골리앗이 4코스트 3, 4죠. 네네. 그래서 한 번 줄이면 4코스트 3, 4가 된다. 네. 4PP에 골리앗이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뭐 지혜의 빛만 한 장 써도 3, 4가 되죠. 아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걔한테 3.5점 줬죠. 골리앗한테 4-3, 3-4 주고 4-3한테 낮은 점수 주고 네. 골리앗에 그런 점수를 줬는데 얘는 이제 더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뭐냐 이제 0코스트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도로시로 뽑았을 경우에 얘가 도로시랑 같이 나갈 수 있어요. 5번 줄이죠. 도로시가. 그리고 패에 뭐 도로시가 없다고 해도 주문을 계속 쓰고 크레이그 클락 쓰면서 계속 줄여서 0코스트로 3, 4가 나갔을 경우에 필드 파급력이 굉장히 세요. 이제 단계별로 계속 정의를 해주고 계신데 에크님이 5코, 4코, 3코 뭐 이렇게 2.5점, 3.5점 이제 2코스트로 말 그대로 얘를 2코스트로만 내도 2코스트 3, 4는 말이 안 되는 스탯이에요. 정말 필드의 깡패적인 스탯인데 얘를 1코스트나 0코스트로 낸다? 예, 이만 줄이고요. 사기죠. 이거는 일단 크레이그나 클락 같은 카드는 얘가 주문증폭이라고 써있는데 추종자에만 주문증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한 추종자가 애매보다 더 좋은 추종자가 생겼다라는 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진짜 애매보다는 확실히 좋죠, 이 카드가. 그리고 그렇죠. 이게 포텐이 되게 세고 포텐셜까지 생각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카드는 크레이그 클락까지 생각해서 5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게다가 5점, 도로시에서 뽑으면 0코스트가 되고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게 확실히 저도 이게 5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 번만 줄여도 사실 평타예요. 한 번 줄여도 4코스 3사인데 계속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점점 이 카드의 주문 증폭이라는 진가가 발휘되고요. 또 이게 다른 5점의 조건에 부합을 하는 게 템포 위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근데 초월 위치에도 얘를 넣어서 이제 템포를 잡으려는 친구들 보이고 저는 비술 위치 이거 쓰는 친구까지 봤기 때문에 얘는 진짜 모든 위치에서 정말 입맛만 된다면은 정말 욕심을 어느 정도 부려서 다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점 줄 거예요. 저는 5점을 박을 겁니다. 이 카드. 네, 5점이죠, 이건. 네, 사기성을 입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기의 탐구자 나왔네요. 금기의 탐구자 6pp에 3-5, 공격력 3의 체력 5인 추종자고요. 내 턴에 상대방 추종자가 파괴될 때마다 내 전장에 좀비 하나를 소환하고요. 내 턴의 종료에 대지의 인장 타입의 마법진이 내 전장에 있을 경우에 대지의 빛을 그걸 소모하면서 무작위 추종자 하나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좀비가 뭐냐면 얘는 네크로맨서가 원래 쓰는 카드인데 그냥 2코스트 2 추종자예요. 좀비라는 이름이 달린. 네네. 네네. 막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조금 이게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내 턴에 상대방 추종자 하나 파괴하면 내 필드에 2 하나 생기고 내 턴 종료에 대지의 인장 하나
그거 쓰면서 상대방 무작위 추종자 하나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 상대방의 추종자 하나를 파괴하면서 내 필드에 하나 2 만든다? 그런 약간 좀 일방적인 야비한 교환을 해주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신마제 판소를 하나 파괴하면서 내 필드에 2 만드는, 사실상 비술 위치가 쓰는 굉장히 밸류가 높은, 사실상 레전더리 카드라고 봐도 될 만한 네, 정도의 진짜 좋죠, 이 포텐셜이 있어요. 카드는. 좋아요. 그리고 어그로도 세고, 그렇죠. 이게 웬만하면 막 좀비 하나는 만들기 때문에, 최소 하나는 나오죠. 맞아요. 상대방 추종자가 하나 있다는 이쯤 거. 되면 대제 인장이 없는 비술은 없고, 필드에. 대제 그렇죠. 인장 쓰면서 하나 파괴하고, 뭐 네네. 진화하면서도 잡을 수 있고, 일단 그렇죠. 체력이 높다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어그로가 센 카드들은 오래 필드에 한 턴 한 턴 사는 게 시너지가 큰데, 네네. 네. 체력이 높아가지고 좀 잡기 까다로운 점도 있고, 그렇죠. 얘가 5-3이었으면 오히려 점수가 네. 깎였겠죠. 네. 예, 그리고 또 비술위치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지의 인장이라는 카드 때문에 필드에 웬만하면 그 마법진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최소 한 장에서 많으면 뭐 2장, 3장까지 필드에 나와 있는데, 금기의 탐구자가 나와 있을 경우에 이제 필드에 좀비까지 나온다 하면 웬만하면 필드가 꽉 찰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비술위치의 경우는 최대한 그걸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가 실제로 계속 대지의 인장까지 치워주면서 그 대지의 인장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의 효과를 이제 발휘를 해주고요. 신마재판소 써주면서 또 그 자리에 이 좀비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 이제 필드 싸움을 웬만해서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핀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4.5점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비술이, 예, 점수를 아직 안 줬죠? 네네. 4.5에서 뭐 5점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그래도 비술이치에 어느 정도 쓸 카드고, 그리고 그렇죠. 얘 제압이 확실히 좋아서 낮은 점수를 주기 힘들고요. 많이 네. 줘서 4.5점. 5점 주긴 솔직히 좀 그래요. 맞아요. 5점 주기는 좀 아쉽죠. 네네. 일단 얘 4.5점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은 카드예요. 확실히 진짜 얘는 비술의 알파이즈 오메가예요. 네, 넘어갑시다. 예, 일단 저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지니까. 네, 재앙의 마녀 6코스트 6pp에 공연하고 체력사. 그리고 출격 효과로 정말 심플하죠. 홍련의 마법 한 장을 내 손에 넣는다. 홍련의 마법이 뭐냐면 레비가 진화했을 때 가져온 카드인데 1pp로 상대방의 리더 혹은 추종자에게 3데미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굉장히 좋죠. 이 홍련의 마법이라는 스펠 자체가 굉장히 포텐셜이 높아요. 1코스트에 3데미지인데, 예, 레비로 익숙한 그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주문이죠. 네. 본체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카드죠. 본인이 원할 때 뭐 필드 정리할 때 쓸 수 있고, 본체 데미지를 누적하고 싶을 때는 본체에 그냥 3데미지 써버리면 되니까. 또 얘도 1pp이기 때문에 손패에 있는 주문중폭 관련된 하수인의 주문중폭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앙의 마녀는 무거워요. 일단 얘는 6코스트예요.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물론 이 홍련의 마법 카드가 굉장히 좋긴 한데 얘를 6pp에 내면서 필드 싸움을 하고 막 그러기엔 솔직히 좀 그럴 여유가 없죠.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고 말지. 그 정직하게 그냥 6코스트에 5사 내면서 홍련의 마법 하나 가져오는 게 다거든요. 위치는 사실 이렇게 정직한 카드를 쓸 자리가 없어요. 위치는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얘의 자리는 지금 없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못 주죠. 원래 저는 3점을 주려고 했는데 홍련의 마법 생각해서 0.5점 더 드릴게요. 저도 3.5점 받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3점인 것 같아요. 음, 일단 6호에 이거 내고 바로 홍련의 마법을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레벨은 일단 4턴에 혹은 그렇죠. 4턴에나 성공 5턴에 진화시키면 바로 홍련의 마법까지 꽂아버릴 수 있고, 그러면 네네. 홍련의 마법에 뭐 주문중폭으로 주시잖아요. 에밀이나 네. 도로시 같은 카드들이 코스트도 줄면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무겁고 그렇죠. 이런 카드들은 템포 위치에 쓰기도 힘들고 좀 애매해요. 초월 위치에 확실히 쓰기도 맞는 힘들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렇죠. 초월이치도 어떤 확실히 무겁기 컨셉의 때문에. 위치 덱에서도 쓰이기 힘든 카드인 것 같아서 음, 3점 드릴게요. 네네. 네, 이거를
슈팅 위치는 쓰죠. 이제 최대한 홍련의 네. 마법을 많이 뽑아와서 상대방 본체 네네. 번스펠로 이제 슈팅 상대방을 위치에서 쓸 마무리해야 수 되니까. 있죠. 네네. 그런 카드, 그런 덱은 예, 간혹 쓰인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3.5점. 3점 혹은 3.5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칼날술사 네. 6pp에 22. 간단해요. 질주. 그리고 주문 증폭으로 비용 마이너스 1. 심플이즈 베스트를 알려주는 또 좋은 사례죠. 자, 일단 이 질주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6pp에 냈을 때는 확실히 구린 카드예요. 6pp에 네. 이 질주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주제에 2데미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린데 얘는 위치 덱에 있는 주문 증폭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포텐셜이 있는 카드죠. 카드 한 장을 일단 쓰거나 얘네 그 말씀해 주세요. 주문 증폭 비용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좋아요. 이 효과 자체가. 이게 그렇죠, 그렇죠. 위치 자체가 주문을 적게 쓰는 카드도 아니고 추종자만 주문 증폭을 주는 카드들도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칼날술사 같은 거 일단 핸드에 있으면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핸드에 놀고 있는 카드가 있으면 안 좋은 건데 네, 위치는 이렇게 주문 증폭으로 비용 줄이는 카드들은 놀고 있으면 알아서 얘네가 점점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0코나 막 1코나 2코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일단 네, 이 효과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효과 내기도 굉장히 좋고요. 나중에 뭐 도로시로 네. 뭐 뽑았을 경우엔 얘가 1코스트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사기예요. 그것도 사기인데 그거 이전으로 돌아와서 다른 생각을 좀 더 해보자면 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템포 위치는 일단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본체 데미지를 꽂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냥 뛰쳐나가서 리더의 2 데미지를 꽂아 넣을 수 있고요. 얘가 진화했을 경우에 본체 4 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냥 직발 데미지로 바로 상대방 본체 데미지를 꽂을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사기예요. 그것부터 사기라서 그것부터 높은 점수를 안고 들어가고요. 뭐 주시자랑 비슷한 논리죠. 주시자는 그 직발 데미지가 없는 대신에 필드를 좀 더 세게 잡을 수 있고 얘는 네. 그냥 상대방 본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박아 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5점이다. 네. 얘도 5점이죠. 예. 그 오글러랑 같은 원리죠. 걔가 5점이니까. 실제로 초월이치에도 오글러랑 칼날술사 둘 다 쓰면서 막 미친 척하는 애들도 좀 많이 봤어요. 숱하게 봐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필드 이제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 본체에 달려야 되는 포지션이 자주 나와요. 템포 위치가. 그럴 경우에 이제 얘가 막 4코나 5코에 나와도 상대방 본체에 2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간절해요. 너무 그걸 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템포이치는 예, 진짜 상대 진짜 체력 막 2, 3 남았는데 제발 랩이 나와서 진화시켜서 3대 꽂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하지만 지금은 칼날 수사 죽음의 무도 같은 걸로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어가지고 네네. 별로 그렇게 아무튼 5점이다. 간절하진 않죠. 확실히. 아무튼 5점이 맞음. 네, 반박할 수 없어. 아무튼 5점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마나리아 공주엔 골드카드네요. 8코스트인데 공격력과 체력이 33. 그리고 네. 출격. 마나리아 용족 글레어 하나를 전장에 소환하고 걔를 진화시킵니다. 그리고 얘가 진화했을 경우에는 스탯이 1, 1만 올라가서 4, 4가 되면서 공격 시에 상대방의 모든 추종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예,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마나리아 용족 글레어가 뭐냐면 예, 출격. 마나리아 공주 N을 소환하고 진화시킵니다. 뭐 그런 서로 네. 막 상부상조하는 카드가 있어요. 서로 그냥 약간 같이 듀엣 카드? 네네. 서로 상대방을 소환하는 카드죠. 그렇죠. 서로 막 소환시켜주는 카드고 마나리아 용족 예 설명해 주셨네. 진화 시 예, 4사 한 턴에 2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일단 카드죠. 글레어라는 카드는 드래곤 카드고 이 N이라는 카드는 위치 카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서로 파트너를 진화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 추종자 컨셉이. 근데 네. N을 내서 글레어를 진화시켜서 두 대 치는 것보다는 글레어를 내서 N을 진화시켜서 광역 1뎀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음, 일단 4사짜리로 두 대 쳐가지고 뭐 3호짜리를 잡는다, 막 37짜리를 잡는다. 네, 그쵸. 네, 그쵸. 일단 차이를 위치 카드라는 것 자체가 더 위문이긴 해요. 위치에 글레어는 네네. 그렇죠. 원래 드래곤 위치가 카드라서 확실히 써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한데, 네. 위치에 이 8코스트에 이 카드를 내서
4뎀으로 질주도 아닌 돌진으로 2대 친다고 과연 좋을까? 그니까. 굉장히 의심스럽죠, 일단. 안 좋아 보이죠? 그렇죠. 얘 자체도 네. 스탯이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위치가 8코어 이런 걸 내야 되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네. 맞아. 애초에 이게 레이트 게임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냥 밸류가 무조건 높아야 돼요. 밸류 싸움 해야 되는데 얘는 네. 그만큼의 밸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예, 팽블이나 예, 뭐 오딘이라던가 뭐 모르데카이 이 정도 약간 밸류는 돼야지 좀 쓸만한데 얘가 8코스트에 나왔을 때 그 당장 뭐 파급력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카드 디자인을 좀 참신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점 줄게요. 솔직히 쓸 정도는 아니야. 이거 쓰지 마세요. 네, 저도 1점이요. 그냥 이 커플 카드 같은 느낌이 괜찮아가지고. 네네. 넘어갑시다. 야, 네. 이상하게 나는데, 야, 자, 아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9코스트에 55, 차원의 마녀와 도로시, 출격.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소멸시키고 카드를 5장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뽑은 카드들을 주문 증폭을 5번 시켜줍니다. 그리고 얘 자체도 주문 증폭으로 비용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아, 나쁜 년. 야, 나왔습니다. 계속, 신음소리 나오고 있죠, 지금. 소마야치님한테서. 벌써 이제, 네, 저는 일단 이런 카드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 이런 카드들은 그냥 이 카드 있고 없고가 너무 밸런스의 차이를 많이 줘가지고 네네. 이 카드는 주문 증포가 없어도 사기인데 이 뽑은 다음에 주문 네. 증포까지 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렇죠. 도로시는 솔직히 9코스트로 내도 좋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 네, 카드 9코스트여도 솔직히 아깝진 네, 않아. 그냥 네, 처음에 이제 주문 증폭이 안 달리고 그냥 9코스트다 해도 야 이거 좋은데 하면서 그냥 썼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주문 증폭이 달려 있어서 이 카드가 미친 카드가 된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 카드가 있고 네, 없고에 따라 가지고 덱 파워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게 네, 패를 전부 버리고 5장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그냥 패 다 쓰고 얘 나가면 얘가 마지막 핸드다. 였을 경우에 그냥 얘 던지면 그냥 공짜로 5장 뽑고 거기에서 나온 카드들을 주문 증폭을 5번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를 밸런싱 하려면 그쪽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그냥 코스트는 냅둬야 되고, 맞아요. 얘가 주문 증폭을 받잖아. 얘가 주문 증폭을 네, 받기 때문에 얘 초반부터 빡빡하게 주문 쓰면서 1코에 인사이트 쓰고, 2코에 뭐 크레이그, 3코에 뭐 클락 이렇게 이상적으로 갔을 경우에 정말 4코스트에도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와, 말이 필요한가? 암튼, 드로우도 사기고, 얘가 주문 증폭 받는 것도 사기고, 얘가 네. 뽑은 카드를 5장을 또 주문 증폭을 시켜주는 것까지도 사기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얘 비용이 주문 증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맞아. 뽑은 카드에 또 주문 증폭까지 해주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도로시가 도로시를 뽑는 경우도 있고 막 주시자 같은 거 연코로 막 내는 게 이게 도로시가 막 5코나 6코에 나와요. 뭐 5코나 네네. 6코에 5 낼 수 있어. 그치, 낼 수 있죠. 낼 수 있죠. 낼 수 있지. 낼 수 있는데 5코나 6코에 5, 3, 4, 3, 4, 2, 2 이렇게 돼요. 미쳤나? 이거는 솔직히 맞아. 말이 안 돼요. 게임이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가면서 이제 또 패를 뽑잖아. 그게 또 네. 주시잖아. 여기서 카자흐스탄 애매 이런 거 뽑아오면 걔네들이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5코에 5 내면서 2장이나 3장만 뽑아도 사기거든요. 뭐 그니까. 패 2장 3장 버린다고 쳐봐. 근데 막 필드가 5마리가 다 나와 빈필드에서. 네. 맞아요. 약 뭐 강할 때와 그렇긴 약할 한데 때가 차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어쩔 수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얘가 이렇게 강할 때 밸류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사실 감수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최근에 그냥 볼 때마다 깜짝 놀라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비술대 LN을 쓴단 말이야. 정말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많이 쓰진 않는데 쓰는 걸 제가 봤어요. 제 두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범용성 면에서도 사실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5점이다. 그냥 쉽게. 네, 네. 5점이에요. 네. 초월은 많이 쓰죠. 그냥 초월 도로시 하면서 쓰죠. 진짜 욕심충들이. 또 패에 있는 랩이 던지면서 도로시를 던지고 관통이론 같은 거 나왔을 때 랩이 진화시키고 홍련의 마법 뽑아놓고 관통이론 2코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정말 다재다능해요. 네, 네네. 그런 덱 구성을 다르게 해서 짜야 된다. 5점 네. 받고
아무튼 5점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5점이고 다들 그냥 아시잖아. 한 번이라도 당해 보셨으면 왜 5점인지 알 것 거예요.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포장을, 그러니까 왜 5점인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네, 위치, 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위치를 정리하자면 일단 위치는 이 포텐셜이 큰 카드, 그러니까 내가 잘 풀렸을 때 끝이 없는 포텐셜을 부여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줬다. 뭐 네. 크레이그, 클락, 거기다가 꽂힌 도로시까지. 이 카드들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카운터를 치기가 힘든 덱 구성이에요. 위치 덱 자체가. 지 혼자 막 약간 카운터를 겪으면서. 치기 힘들고 이게 포텐셜이 끝이 없다. 그 네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번 확장팩 덕분에 템포이치라는 덱이 날아올랐죠. 네. 네. 날아오르기도 했고 사기를 치면 막을 수가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카드들이 잔뜩 나왔다. 네. 사실 스탠다드나 다크니스 이볼브까지는 사실 위치가 굉장히 좀 그랬죠. 비술 위치 같은 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상한 찐따 같은 카드들 쓰면서 그랬는데 이번에 포텐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